이거는 여러분 굳이 40일 아니어도 좋으니까 뭐 더 짧아도 좋고 더 길어도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꼭 한 번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40일 쓰기의 기적 무조건 쓰세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제목은 여러분 제가 실제로 교보문고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리뷰로 남겨진 글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저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을 이 책만 하는 거죠. 저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을 40일 동안 하루 한 편씩 필사했습니다. 읽고 쓰고 그 문장을 제 삶에 대입해보며 떠오른 생각들을 인스타그램에 기록했습니다. 사춘기 딸 둘을 키우는 갱년기 전업주부인 제게 이 시간은 단순한 독서를 넘어 제 마음을 돌보는 과정이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가 마음을 돌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막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필사는 여러분 마음을 돌보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좋은 문장을 읽을 때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문장을 삶에 비춰 글로 풀어낼 때는 깊은 내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읽기만 해도 좋네요. 어린 시절에 나를 만나기도 하고 지금은 사춘기라서 딸들이랑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게 쉽지 않지만 아기 때 또 너무 예뻤던 시절 있잖아요. 사실 지금도 되게 예쁘실 거예요. 딸들의 어린 시절과 결혼 전의 나를 떠올리며 여러 번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뭔가 마음이 뭉클하네요. 지금은 매일 마주하는 사춘기 딸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이 필사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니까요. 저에게 1일 1필사는 마치 필사 비타민 같은 처방전이 되었습니다. 글을 되게 잘 쓰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타민을 아플 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을 위해 챙기든 말입니다. 아이들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울컥할 때 미리 채워둔 필사 비타민이 완충 작용을 해줍니다. 덕분에 감정의 스위치를 제자리로 돌리고 아이들의 예민함에 함께 흔들리지 않으며 조금 더 평온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단 나누기도 잘하시고 글을 참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은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책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반복해 꺼내보고 직접 써보고 체화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밀도가 굉장히 높은 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거를 흡수하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강력 추천했죠. 이렇게 필사도 해보시고 저는 낭독도 강력 추천합니다. 낭독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그냥 눈으로 읽는 거랑 낭독으로 읽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필사 비타민 처방전, 성분, 거인들의 지혜, 글을 진짜 잘 쓰세요. 복용법, 매일 아침 혹은 마음이 일렁일 때 정갈한 글씨로 한 문장씩 꾹꾹 눌러 담아 필사하기. 효능, 무가치함이라는 감정의 흔들림을 낮추고 안심과 존엄의 감각을 회복시키며 감정 조절에 힘을 길러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이 책을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쓰는 것까지 이어가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런 글도 여러분 정말 훌륭한 게 뭐냐면은 자신의 생각을 남기면서 거기에서 어떤 기쁨을 느끼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누군가 나도 해봐야겠는데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느슨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읽어드리고 싶은 페이지가 있어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서 190번째 글인데 니체가 한 얘기예요. 자신의 생각을 얼음 위에 올려놓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토론의 열기에 뛰어들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토론을 굳이 좀 논리적인 토론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살면서 사람들과 이 대화 저 대화를 나눠야 되고 앞에 어머님은 이제 사춘기 딸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때 내 생각을 얼음 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은 쉽사리 그 사람들이랑 뭔가 격렬한 대화는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글인데 글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토론은 절제에서 시작된다. 강하게 믿는 생각일수록 감정이 앞서기 쉽고 너무 그렇죠. 그렇죠? 그 순간의 논의는 탐색이 아닌 방어가 된다. 진정한 토론을 위해 전제는 명확하다. 내 생각이 곧 나 자신은 아니라는 인식.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내 자신은 아닌 거거든요. 그 순간 특히 이렇게 마음속에서 즉흥적으로 피어오른 생각도 많기 때문에 내 자신은 아닌 거예요. 인식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자에게 비판은 인격 모독이 되고 토론은 진리를 찾는 대화가 아닌 자존심을 건 전쟁으로 변질된다.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토론이 진짜로 진리를 찾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 전쟁으로 변질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편도체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자신의 생각을 얼음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주관적 확신과 객관적 사실 사이에 거리를 두는 일이다.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 문장은 진짜 밑줄을 안 칠 수가 없었어요. 한 걸음 물러나 논리의 균열을 살피고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인정할 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아직 말을 안 했는데 한 걸음 물러난 게 치열하게 자존심을 건 전쟁을 한 것보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도 한 걸음 물러난 게 더 사고의 확장 측면에서 유리한 거예요. 생각을 차갑게 다룰 수 있는 자만이 상대의 반론을 공격이 아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생각을 차갑게 다룰 수 있는 자만이 상대의 반론을 공격이 아닌 교정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할 생각이 없고 그냥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 제가 그래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뻑하면 화를 자주 냈어요. 너무 중요해요. 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구절절 글이 써진 거예요. 이 지적인 거리감이 사유를 성숙하게 만들며 감정의 안개에 가려졌던 진실의 형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지적 절제는 개인의 수양을 넘어 공동체의 담론을 소모해서 생산으로 전환시킨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는 나약함이 아니라 진실 앞에 당당합니다. 결국 토론의 목적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정복이 아니라, 이게 본질적 목적이 아니죠. 서로의 무지를 걷어내며 더 높은 합의에 도달하는 지적 항해에 있다. 이런 글 여러분 진짜 미니멈 30번, 20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글만 진짜 완벽하게 채워야 해도 인생의 퀄리티가 바뀝니다. 너무 좋죠? 이거랑 제가 같이 봤으면 하는 또 한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라인홀트 니부어가 한 얘기인데, 신은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짜 이런 거는 문신으로 몸에 새기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은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쭉 읽어드릴게요. 진짜 깊은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바꾸려다 스스로 무너지고 반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체념한다. 그러나 인생의 비극은 대개 이 두 영역을 혼동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서는 불필요한 저항으로 자신을 소모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정작 바꿀 수 있는 삶의 태도와 선택 앞에서는 두려움에 멈춰선다. 이 혼동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기도 다시 읽으면 저는 밑줄 또 긋고 싶네요, 진짜. 온전한 수용이랑 삶에서 온전한 수용이 필요한 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뇌 권한밖의 일을 담담히 도려내는 성숙한 인정이다. 문장이 너무 수준 높죠, 여러분. 그렇죠? 용기란 책임져야 할 영역을 외면하지 않는 단호한 결단이다. 여기도 밑줄 쳐야겠네요. 수용을 통해 마음의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내고 용기를 통해 나아가야 할 길을 정비할 때 수용과 용기는 서로 상반되는 덕목이 아니라 온전히 삶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된다. 저는 이게 좀 시각화가 되거든요. 내 인생의 수용이라는 기둥과 용기라는 기둥을 이렇게 완벽하게 세워두고 삶을 이렇게 떡 제대로 바치는 거예요. 너무 든든하죠. 근데 수용이든 용기든 하나라도 이 기둥이 빠지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겠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핵심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가려내는 명철한 구별에 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만이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내고,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불필요한 고통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온 힘을 쏟아붓는다. 지혜롭게 구별하여 전심으로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혼란이 아닌 올바른 방향 속에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여러분 필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간은 진짜 여러분 약간 수행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이 필사에 대한 요청이 워낙 이전부터 많았기 때문에 거인을 쓰다라는 필사집으로 따로 나왔습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1번부터 100번까지. 그다음에 거인을 쓰다 2권은 101번부터 200번까지.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종이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이 책이. 그래서 이렇게 사철제본이라 그래서 이렇게 180도로 완벽하게 펴질 수 있게 이 제본이 진짜 비쌉니다. 제작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웬만한 책 한 권 만드는 비용이요. 요거 하나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요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여러분 필사집에 전용 필사집에 필사를 하셔도 좋고요. 그냥 예쁜 노트 하나 사셔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이렇게 펼쳐 두신 다음에 예쁜 노트에 필사를 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언이 진짜 예술이잖아요. 그 명언이 어디서 왔다? 거인을 읽다에서 왔다. 거인을 읽다는 뭐다? 1400개의 명언이 진짜 완벽하게 큐레이션 돼 있는 우리나라 독보적 1위 명언집이다.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보면 되겠죠. 찰리 먼거가 한 얘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매우 똑똑해지려고 노력하는 대신 일관되게 여기 constantly 나오죠. 그렇죠? 일관되게 멍청하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써 똑똑해질 필요도 없어. 멍청해지지만 않으면 돼. 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었는지는 정말 놀랐습니다. 뭐 돌아가셨지만 진짜 제 인생의 스승님입니다. 신화는 머리가 아니라 감정의 말을 걸기 때문에 강력한 매개차이다. 신화는 우리를 신비의 영역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이렇게 확 사로잡고 싶다? 그럼 머리에 말을 걸면 안 되고 감정의 말을 걸어야 됩니다. 또 읽어볼까요?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더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성과 성실함이다. 정말 잘 되는 가게에는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또 읽어볼까요? 어떤 것이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심지어 풀잎 한 폭이라도 그 자체로 신비롭고 경이로우며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한 세계가 된다. 이건 또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의 글이 있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인을 읽다도 꼭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진짜 하나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꼭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부지런히 준비해서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도 같이 공부하고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나를 이기는 심리학도 조금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랑 꾸준하게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더 부지런히 준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